안녕하세요. 미국 회계사 한아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킴입니다. 최근에 JP모건 체이스 은행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모든 예금과 자산을 인수했다라고 또 뉴스를 봤어요. 근데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은행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 은행의 파산이에요. First Republic Bank는 상당히 큰 뱅크예요. 90개 이상의 브랜치가 있었었고 마크 zuckerberg도 고객이었죠. 그리고 현금이 많은 은행으로 알려져 있었고 집을 샀을 때 몰기지를 해주는 거를 정말 잘했는데 기준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약간 정크본드처럼 그 밸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채권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3% 몰기지고 트레저리 본드를 보면은 뭐 5%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자산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네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다.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었다던 캐시는 많았지만 결국은 이게 불안정한 은행으로 찢기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겁을 먹고 인출을 해가는 상황이 이루어졌죠. 저희가 저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저희 고객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주 메이저 은행으로 쓰는 분이었는데 거기도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찰스 합인가 거기로 옮겨가지고 지금 있는데 여기 말고도 사실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은행들이 있을까요 요새? 꽤 있어요. 제가 약간 그걸 좀 조사를 좀 해왔는데요. PacWest, Zions Bank Corporation, 네, 오, Comerica, First Horizon, Charles Schwab도 들어가 있고요. 아 그렇구나. 네네네. 주식을 트레이드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지금 수익금을 20% 이상 벌 수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원래 기존에는 한 3, 4%밖에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주식들인데 빠지고 상승하는 율이 20%를 넘나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SNS가 많이 지금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죠. 둠스데이 해서 과연 다음 은행은 어떤 은행일까라는 루머도 너무 많습니다. 저 본 것 같아요 그런 거. 예, 그래서 그 루머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주식들이 빠져요. 아, 네네. 그래서 정말 뱅크런들이 패닉을 생기는 건데 데일리 트레이더들이 숏을 하고 롱 숏을 하면서 그 주식을 사고 팔기 때문에 정말 그걸로 좌지우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은행들이 파이낸셜 자체는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를 조작하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그 First Republic Bank가 연출될 수 있는 연출될 수 있군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식 계좌가 TD 아메리트레이드라는 은행인데 찰스업으로 트랜스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리스트 중에서 찰스업이 조금 불안한 수 있는 부분이어서 빨리 플랜을 잡아가야 되겠네요. 그래도 찰스 슈왑은 지금 이 리스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은행입니다. 지금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JP 모건이 First Republic Bank를 테이크오버 했듯이 큰 은행들이 작은 은행들을 결국은 인수하는 그 작업들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SVB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시그니처 뱅크가 그랬죠. 네네네. 그 은행들이 망하는 건 사실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컨슈머 입장에서 안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JP 모건을 야 너네가 제일 큰 은행이니 그렇죠. 좀 이 은행을 인수를 해라. 맞아요. 그리고 좀 같이 손해를 우리가 네. 나눌 테니 해서 네네.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Excuse me. 제가 듣기로는 부동산도 좀 여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또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간단히 말씀드려서 커머셜 부동산들은 지금 큰 문제에 좀 맞닥뜨려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완공이 되면은 재융자를 해야 됩니다. 그 재융자를 해야 될 때 은행들이 다시 돈을 빌려줘가지고 3년 정도 아니면 5년 정도를 갖고 가야 되는데 미국 은행들이 불안정하다 보니 네네네. 그 재융자를 안 해줘요. 해준다고 하더라도 한 5%를 더 붙여서 그 돈을 빌리면 한 9%가 나옵니다. 네. 그럼 부동산 그 개발사들에서는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낸다고 했었으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쵸, 그 오퍼레이션이 돈을 어려워지죠. 네, 네. 너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제 만기가 되는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다음 은행을 찾지 못하고 재융자를 하지 못하면 네네네네. 결국은 그 건물은 차압을 하게 됩니다. 혹시 스탑런은 나오지 않을까요? 큰 그림으로는 주식도 안 좋고 부동산도 안 좋고 코인도 안 좋고 사실 좋은 게 많지 않아요.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 다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렇죠. 그 가치 하락세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네. 자금이 돌지가 않아요. 네. 그 자금이 안 도는 이유는 이자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결국 그렇죠. 빌리는 돈이 너무 비싼 거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게 또 비싸요. 네. 또 소비자들도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 몸으로 따지자 그러면 피가 돌지 않는 거죠. 혈액순환이 안 된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혈액순환이 안 거죠. 된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몸이 망가져요. 그렇죠. 경제에서 캐시플로우가 없다 그러면 경제가 망가집니다.
미국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를 올렸는데 그 이자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바람에 경제가 망가지고 있고 주식 같은 경우도 회사들이 자금률이 돌지 않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떨어지면은 자기네 크레딧 레이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레이팅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레이팅을 바탕으로 자기네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가 결정이 돼요. 아, 이 평가 등급이 좋아야지만 네. 이자를 빌릴 때 싸게 빌려올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회사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니까 레이팅도 떨어지고 이자가 먼저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더하게 이자가 올라가면서 더 비싸지니까 이게 지금 역순환이 나면서 주식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아하. 네. 그러다 보니 주식이 떨어지니까 또 컨슈머들은 돈을 더 빼고 그래서 계속 이게 안 좋은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내년 초반까지도 부동산, 주식 모든 것들이 계속 이렇게 하향세를 할 것이라는 이제 전문가들이 견해가 많죠. 방금 지금 영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탁런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이런 커머셜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 있는 금융 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예로 미국이 지금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니 한국에 있는 달러가 자꾸만 떠나는 거예요. 한국을 이자를 5% 준다는데 굳이 내가 한국은행에다가 달러를 보유해서 1% 받을 이유가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달러가 떠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한국 그 정부도 같이 네. 올렸기 때문에 한국도 인플레이션이 생겨나는 네네네네. 그런 여파가 맞아요. 있었죠. Excuse me. 제가 듣기로는 이 여파가 미국의 부도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또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미국은 지금까지 역사상 부도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미국은 돈을 찍어내는 나라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제가 봤었을 때는 정치적인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결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맞닥뜨려서 서로의 파워를 주기 위해서 견제를 하는데 결국 돈은 다 갚았어요. 네. 제가 볼 땐 이번에도 갚을 겁니다. 네. 돈이 없으면 돈을 찍어내겠죠. 그렇죠. 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미국의 부도가 난다라면은 뭐 한국으로 귀화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미국에서. 편집.